안녕하세요. 조모 학교센터 재무윤이 안재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중국 화장품 등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우선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모 학교센터는 중국 화장품 유생허가 등록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주로 수입 화장품 유생허가 등록 프로젝트와 접수하여 프로젝트 전체의 프로세스와 시간을 통제하고 고객분들을 위해 언제든지 등록의 어려움을 해결하면 등록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면 전문적이고 맞춤형 준수 솔루션을 제공드립니다. 오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4개 섹션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생허가 등록 절차 및 자료 요구, 그 다음에 특수 화장품 등록 포인트, 세 번째는 요즘 화제된 완전판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마지막으로는 유생허가 처음에 등록할 때 중요한 시점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유생허가 등록 절차입니다. 유생허가 등록 경험 있는 기업이라면 이 절차에 매우 익숙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등록 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분야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대형 회사의 홈페이지, 홍보 자료 등을 통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인데 왜 여기에 넣고 얘기하는 건가요?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언제,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등록이 가능하냐는 점이죠. 이 시간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답은 프로세스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안내 피해의 계정 등록 및 권한 개설의 전체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계정 등록이 뭐냐요? 안내 피해 온라인 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것이죠. 수입 화장품의 같은 경우 중구 책임 기업 명의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는 매우 빠릅니다. 회사의 기본 자료만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입력의 휴대폰 번호에 인증번호가 부여되면 인증번호의 유효기간은 2분 내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고 책임 기업과 접수 시간을 약속하여 인증번호를 실시간 내에 접수하고 실시간에 입력하여 전체 프로세스는 10분을 초과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유임장 공정하고 아포스티유 인정입니다. 이거는 한국에서 하는 거니까 공증하는 부분은 현지 공증처에 문의해서 하면 되고 아포스티유 인정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다음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유임장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완료한 후에 원본은 중국으로 우편으로 보내야 하고 중국 책임 기업이 이 원본을 갖고 현지 공증소에 가서 유임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유임장의 공정 인증을 준비할 때는 권한 개설에 필요한 기타 자료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한국의 등록업체에 서명 날인이 필요한 원본을 중국으로 우편으로 발송해야 됩니다. 보통 정보 수집, 공정, 인증, 2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후에 위임 장목과 모든 자료의 스캔본을 저희가 온라인 제출하고 NAPA 쪽에서 일반적으로는 약 20일 동안 자료 검토하고 결과 나오겠습니다. 통과하면 이 계정에서 제품 등록을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사실 제품의 안전 테스트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합니다. 여기는 바로 아포스티유 인증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기본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입니다.
작년 11월 7일부터 외국 검문소 인증 요금 취소에 관한 협의에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어요. 중국은 공식적으로 만국 평화회의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사관 인증은 아포스티유 인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럼 계정과 군란이 개설되었으니 제품 등록을 정식적으로 시작할 수 있죠.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화장품이 일반 화장품과 특수 화장품의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두 가지의 화장품 등록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면 가장 큰 차이점은 테스트 시간과 약간국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죠. 일반 화장품에 대한 자료는 여러 지방 약관국에서 검토하고 제출 후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으로는 5일 이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수 화장품 같은 경우 자료는 국가 약관국에서 검토하고 제출 후 접수, 기술 검토, 행정 심사, 전자 등록증 제작까지는 전 과정은 규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제출한 제품은 보통 제출 후 3개월 정도, 3개월 반 정도 지나면 기술 검토 결과가 나옵니다. 방금 권난 개통 시간이 테스트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했는데요. 이 흐름도를 보면 권난 개통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전선분과 포장 디자인 초안을 검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권난 개통되고 전선분은 더 이상 변경되지 않으며 제품 효능도 결정되면 테스트용 샘플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검사 시간도 낭비할 수 없어요. 인체 효능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검사는 1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 기타 서류와 자료 준비에 시간이 충분히 있고요. 검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모든 자료가 구비되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장품 같은 경우는 7일 내에 제품 정보가 공시되어 제품의 수입, 판매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의 등록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테스트에 소요된 시간과 약관국의 검토 시간이에요. 테스트 시간은 제품 요해에 따라 다릅니다. 미백 제품은 일반적으로 3개월 반, 자외선 차단은 3개월, 염색, 파마는 2개월, 탈모 방지는 8개월로 가장 깁니다. 제출 후에 검토 시간은 자료 접수가 영업일 기준으로는 10일, 기술 검토가 90일, 한 번에 통과되면 행정 심사가 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20일 필요합니다. 의견이 나오면 자료를 수정해서 제출 후 또 90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 검토 과정에 6개월, 12개월이 걸리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특수 화장품을 출시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특수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일반 화장품은 이제 유생허가 등록증 같은 거 없고요. 공시 사이트에 제품 정보가 등록 전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없지만 매년 연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 화장품 같은 경우 전자유생 허가 등록증이 있고 유효 기간은 5년이고요. 등록증 만료 30 내지 90 영업일 전에 개신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공유하고자 하는 다른 점은 동물 실험의 면제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동물 실험 면제 요구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지만 세계적으로는 동물 실험 면제는 큰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화장품의 등록은 동물 실험 면제에 대한 관련 규정도 있습니다. 우선
성인용 일반 화장품의 독성 실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 화장품과 어린이용 화장품은 반드시 독성 실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점은 생산업체가 정부에서 발급한 GMP를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바로 KCGMP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니터링 기간 동안에 있는 새로운 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 기업, 중국 책임 기업, 생산 업체들은 모두 중국에서 나쁜 기록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한국 제조업체가 취득한 생산 자격증 템플릿 두 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KCGMP, 독성 시험 면제할 수 있는 거, 다른 하나는 IGC에서 발행한 ISO로 생산 자격증으로 제조할 수 있지만 독성 시험은 면제할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독성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제출 기간을 더 감소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이는 일상적으로 독성 시험 경우 최소 한 달이 소요됐고요. 독성을 면제하면 기본 시험 기간을 12일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별도의 효능 시험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제품의 인증 시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시간적 요인 외에 별도의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것도 동물 보호의 원칙, 도덕적, 윤리적 고려에 기초하고 있죠. 절차를 마쳤으니 유세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계정 군란 개설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등록 기업, 중구 책임 기업, 생산 기업들의 일부 기본 정보와 등록 기업이 제품의 전체 생산, 판매, 그리고 판매 후에 일련의 프로세스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교정이고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죠. 여기는 제품 등록에 필요한 자료 리스트예요. 보통 테스트 시작을 시간 분란 순으로 따로 수집합니다. 왜 한 번에 수집하지 않는 건가요? 그게 더 빠르지 않나요? 이 문제에 대해 등록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트에는 9개의 필수 자료만 나열되지 있지만 실제 검토 준비 과정 중에서 등록 경험이 전혀 없는 기업들은 전 비교적으로 이 과정이 비교적으로 복잡하고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등록이 아예 포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시작을 분란순으로 하고 1분부터 5분까지의 정보는 테스트 시작하기 전에 결정해야 하며 이 5개의 정보가 결정되면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변경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6번부터 8번까지의 자료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집하여 준비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9번 내 안전성 평가 보고서는 기본 테스트 보고서를 받은 후에 작성하여 일반적으로 일주일 내에 완성 가능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해외 기업에게 일반 화장품의 등록은 어렵지 않고 중국 시장에 처음 진출할 때 우선적으로 등록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일반 화장품을 등록한 후에 점점 특수 화장품을 홍보하기 시작하는데요. 실제로 특수 화장품은 그 고유한 효능으로 인해 무시할 수 없는 시장 점유율이 차지합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 제품은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등의 기능성 특수 화장품일 수 있기 때문에 유재허가 등록 전에 이미 중국에서 어느 정도 대중 인지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규모 무역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특수 화장품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특수 화장품 등록의 주의점과 정책의 변화를 주로 공유할 것입니다. 우선 특수 화장품은 미백, 자외선 차단, 머리 염색, 파마, 탈모 방지, 새로운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말합니다. 그럼 자외선 차단 제품으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제품 등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중국의 2015년 버전의 화장품 안전기술 교범에 명시돼 화장품 허용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하며 최대의 허용 농도는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외선 차단제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와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25개 있는데 하나 원료는 오클리블린, 벤조트리아졸 등 있습니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이산화 티타늄과 산화아연네 두 가지 종류가 주로 있습니다. 그 제한 농도는 모두 25%입니다. 염색제도 2015년 버전의 화장품 안전기술 교범에 명시된 화장품 염색제 표가 있습니다. 이 표에 염색제만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자외선 차단제와 염색제가 명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개발할 때 이러한 성분을 피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미백 제품에 사용되는 기능성 원료, 미백제, 그게 관련하여 현재 중국에서 신고할 수 있는 원료는 주로 두 가지 리스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미백 원료 리스트이고 또 하나는 대만의 미백 원료 리스트예요. 이 두 가지 리스트는 미백 제품에서 기능성 원료의 선택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원료의 사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제한 수치가 관심이 있는 기업 있으면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 이상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특수 화장품 중 현재 신고 기간이 가장 길고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탈모 방지 제품이죠. 대부분의 수입 탈모 방지 제품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문턱은 바로 탈모 방지 기능성 원료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NAP의 데이터 조회 시스템의 홍보 정보에 따르면 2021년부터 등록된 탈모 방지 화장품 중 77.9% 제품의 탈모 방지 효능 성분이 츠백나무 추출물입니다. 2021년 판에 사용된 화장품 원료 카탈로그에 따르면 스펙나무 추출물이라는 원료를 세 가지 라틴명을 수로 댑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승인된 탈모 방지 화장품에 사용되는 탈모 방지 기능성 성분도 스펙나무 추출물입니다. 당사의 신고 경험과 유해 데이터 통계를 종합하면 현재 중국 안내 피해 쪽에서 츠백나무 추출물을 탈모 방지 기능성 성분으로 선택하는 것에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탈모 방지 화장품 이력 신고 감도 있게 따르면 탈모 방지 화장품은 신고 시 기능성 성분의 적용 메커니즘 또는 근거에 대한 관련 과학 문헌 또는 연구 자료를 지원해야 하고 그 동시에 기능성 성분의 품질 교육 증명서도 또는 원료 안전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는 화장품 안전평가 보고서에 관련 정보입니다.
완전판 안전평가 보고서는 아, 2024년 5월 2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올해 5월 2일에 이전에 제출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강조했는데 대부분의 기업이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안내 피해적에서도 올해 4월 22일에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그 공고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분류 관리를 실시하고 일부 자격을 갖춘 일반 화장품은 안전성 평가의 기본 결론은 제출할 수 있으며 안전성 평가 보고서 완본은 양부 참조를 위해 화장품 회사에서 스스로 보고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2015년 5월 2일 이전에 화장품 등록 기업이 등록 신청할 때 여전히 그 감소합한 안전평가 보고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완전한 안전평가 보고서 제출을 공식적으로 부여하고 일부 완충 시간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 기간 동안 완전한 안전평가 보고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개선되었습니다. 일단 완전판과 현재 우리 제출하고 있는 간소화판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단 두 가지 차이점이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감소화판 안전평가 보고서의 원료 평가는 2021년 버전에 사용된 화장품 원료 카탈로그의 역사 최대 용량을 참조할 수가 있고 그 완전판은 더 이상 참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완전판 내 안전평가 보고서에 세 가지 테스트 추가되었다는 것이에요. 부식 방지 도전, 안전성 테스트, 그리고 포장재 호환성 테스트입니다. 그럼 저희가 다시 등록 절차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전선번 확인 후 세 가지 테스트를 추가해야 하니까 완전판 안전평가 보고서 공식적으로 구현된 후에 전체 등록 시간이 3개월 이상 더 걸립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원료 카탈로그의 역사 최대 용량을 더 이상 참조할 수 없는 경우에 안전성 평가의 근거는 어디일까요? 안내 FDC는 올해 4월 30일 화장품 원료 데이터 사용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원료 데이터의 사용을 알기 위한 다음 7가지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실제로 국내 화장품 안전 기술 지침, 그리고 시판 제품의 원료 사용 정보, 일부 외부 분류 있는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이 매우 명확합니다. 4번에 대해 리스트가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필요가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오븐 내 원료 3년 사용 역사는 우선 3년 사용 이력이 있는 제품의 농도는 등록 대상 제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사용 이력은 중국에서 3년 이상 등록된 제품일 수도 있고 해외에서 3년 이상 판매될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만 제시하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안전한 섭취의 역사는 아, 강황, 불량 등과 같은 일부 약용 및 식품 원료에 초점을 맞춥니다. 위에서 언급한 7가지 데이터 소스 외에도 명확한 화학 구조, 나정 함량 및 체계적인 독성 연구 데이터가 부족한 화장품 원료 또는 위험 물질에 적합한 TTC 방법이 또 있습니다. 먼저 이 물질의 적용 상황과 적용 범위를 보고 정식 노출량을 계산하여 발암 물질인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발암 물질이 아니라면 그래머 종류를 판단하고
괴물 종류에 따라 전선 노출량이 제한 요금인지 TTC 방법으로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바람 무질이 바람 무질인 경우 정식 노출량이 하루 킬로그램당 0.00 2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바람 무질 아닌 경우 그 알려지지 않는 성분의 경우 크레마 범주를 결정할 수도 없다면 크레마 클래스 3에 따라 전체 그래마 분주를 평가합니다. 발암물질을 배제할 수 없는 알려지지 않는 수명에 대해서는 발암물질에 대한 TTC 인계값을 사용하여 평가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 화학 구조 또는 생물 학적 활성의 요사성을 기반으로 하나 이상의 유사한 화학 물질의 독성학적 전말점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른 하나 또는 유사한 구조의 특정 화학 물질의 동일한 독성 종말점 정보를 예측하는 교차 참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가 명확하고 체계적인 독성 데이터가 부족한 비효율적인 성분 또는 유형 물질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방부, 자외선 차단, 착색, 염색, 기미 그리고 미백 기능이 있는 원료이라며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공고 내용에 따르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분류 관리를 실시합니다. 이 분류는 무엇에 근거해서 나눌까요? 여기 표에 따르면 분류된 정보를 총결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제1종 화장품은 안전평가 보고서 완본을 제출해야 하고 나머지 화장품은 안전성 평가 기본 결론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쌍황일 화장품의 같은 경우 안전성 평가의 기본 결론과 함께 일부 보조 평가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노 원료, 나노 원료를 사용하는 화장품은 나노 원료의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기기 또는 공구와 함께 사용돼야 하는 화장품 같은 경우 기기 또는 공구가 이 화장품에 미치는 작용 기준 그리고 그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대부분 유생허가 등록 경험이 있는 업체들에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뭘까요? 분명히 저희가 상담할 때 2개월, 3개월이면 그 유생허가 완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작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지고 심지어 반년, 1년 동안 완료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보 완료 시점을 파악하지 못해라는 것이에요. 정보 검토, 그리고 수집의 우선순위로 미리 계획하지 않나 눈썹과 수염을 한 번에 잡고 정보를 한 무더기로 수집했지만 요요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샘플 테스트가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확정해야 할 자료의 우선도를 찍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전성분 조선, 비율을 포함한 제품의 성분 정보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분 자료를 처음 검토할 때 기업들은 원료 상품명, 원료 공급자 정보, 안내 피해 코드 또는 NS14 서류, 그리고 계정번호 개설에 필요한 일부 정보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품명, 제품 포장, 디자인, 그리고 제품 효능도 그동안에 준비할 수 있어요. 이상 정보들을 다 확인한 후에 저희가 감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한 달이 소요되고, 이 한 달 동안 저희가 CFS, QC, 그리고 기타 후속 정보를 준비하기에는 완전히 충분합니다. 제출을, 그리고 우리가 제출용 파일도 그동안에 준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테스트 보고서가 나온 후에 안전평가 보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시간이 빠릅니다. 그러면 전체 제출 프로세스를 네 가지 핵심 문제로 요약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검토 우선순위 정보는 무엇인가요? 답은 계정 군란 개설 자료 그리고 제품 전성분 정보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품 효능을 확정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패키지 디자인 초안을 처음으로 검토한 후에 확정 가능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샘플은 언제 제공될까요? 전성분 정보표, 제품명, 제품효는 이 세 가지 정보를 확정하면 샘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제품효능 테스트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중국의 규정 사항에 따르면 제품의 효능 검증 방법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체 효능 테스트, 소비자 테스트, 실험실 테스트, 그리고 효능 묻는 데이터, 어, 보습, 헤어케어, 원료 효능 같은 거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문헌을 제공하면 됩니다. 주름 방지, 진전, 오일 조절, 각질 제거, 단발 방지 등의 효과는 문능을 제외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바로 실험실 테스트입니다. 특수 화장품 같은 경우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등 임상 실험으로만 검증할 수 있는 효능이 있고 일반 화장품 같은 경우 영양, 리페어, 여드름 제거 등 몇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축소에 가서 임상실험을 하시면 피험자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테스트를 덤으로 무료로 제공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영양, 리페어, 여드름 제거 등 임상 실험을 거쳐야 하는 효능과 보습, 주름 개선 등 소비자 테스트로 검증할 수 있는 효능이 동시 주장하는 제품이라면 추가 실험실 테스트가 필요 없습니다. 말을 바꾸면 일반 화장품 같은 경우 임상 실험 하나가 모든 효능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은 오늘 콘텐츠 공유 내용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참석한 여러분들의 후속 유생허가 등록 작업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 홈페이지 등 방식을 통해서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